네, 2025년 8월 20일 밤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으로 날아가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미국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동행한답니다.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3실장이 모두 대통령을 따라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격히 미국으로 가야 됐고, 또 적어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느냐, 총리 혼자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총출동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지금 조현 장관이 미국에 간 데 대해서는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연기했다, 그런 설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제부총리가 미국 가서 총상회담 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워낙 수가 많수고 사람 다루는 수가 능란해서 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의 화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북한 비핵화 3단계론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방송 찍기 전인 8월 2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난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첫 번째는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둘을 축소하고 나중에 없앤다, 이렇게 3단계로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라는 거죠. 그걸 탁 들으면서 이거는 김정은이가 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 정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3단계를 하지? 북한 군부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없애겠다고 하면 북한 군부에서 반대가 일어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북한을 장악하지도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동결했다가 축소하고 그 다음에 없앤다. 어떻게? 방법에 대한 논의 없이 이렇게 툭 던진 이거는 숙고하지 않았다는 거고 성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미우리 측이 중국과의 관계를 묻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드 문제도 있었고 어떻고 하니까 잘 지내야 된다, 이런 톡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관점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남아공이 이스라엘과 같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자기네 나라 영토 사막에서 실험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핵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 왜 핵을 포기했는가 하면은 그 남아공은 백인들이 권력을 쥐고 인종차별을 할 때,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차별을 할 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자기 국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준동을 하면 이웃나라에 있는 흑인 국가들도 같이 합세에 쳐들어올까봐 핵을 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인종차별을 하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보이콧을 해갖고 나중에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백인들이 넬슨 만델라로 대표되는 흑인들한테 권력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이 권력을 이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넬슨 만델라를 풀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권력 이양을 하면서 그들이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던 핵을 폐기했죠.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과거 소련을 이뤘던 나라들 중에 그 소련이 핵무기를 배치했었어요. 근데 소련이 갑자기 무너졌죠. 15개 나라로 쪼개지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이 미국의 주선으로 자기네 갖고 있던 핵을 러시아에 돌려주면서 비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는 과정이었죠. 그때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약속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돌려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공 같은 경우 백인들이 자기 권력을 학살을 안 당하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한 사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례가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나 과거 소련 이랬던 나라들이 핵을 포기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우당탕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렇게 미국과 유럽이 핵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포기 안 하다가 이번에 미국이 폭격으로 제거해버렸습니다. 자, 이 핵을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축소하고 없앤다. 이건 무슨 나무다리 긁듯이 쉽게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이걸 하려면은 반드시 무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 비핵화도 흑인들이 격렬한 시위를 통해서 백인 정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구소련 국가들이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기면서 비핵화하는 과정도 미국의 안보 보장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북한이 핵을 축소하고 동결하고 뭐 비핵화한다? 야,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걸 보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국제정서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시점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신냉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냉전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양손에 떡 들고 춤추던 시절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이전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아니었는데 이걸 다시 그렇게 간다는 식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미국도 빨끈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를 해? 그리고 북한의 핵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해? 진짜 친북 정권이네. 이래서 뭔가 한미 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드는 구도가 돼서 3명의 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외교부 장관이 급겨 미국으로 간 게 아닌가. 또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를 만나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트럼프를 지난번 푸틴과의 회담을요, 뭔가 휴전을 타결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라 서로 한번 말싸움 해본 거죠. 근데 트럼프가 완전히 푸틴을 압박한 걸로 보이죠. 그냥 B2를 동원해서 위력 비행도 하고, 그러나 보게 되면 푸틴이 얼굴이 안 좋았어요. 상당히 당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8월 25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깨지고 오는 거 아닌가. 너 그따위로 대북 정책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러면서 한국에 핵주권을 달라고 재처리 권한을 달라 그래? 작전 전작권을 달라 그래? 트럼프가 한국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때 우리나라 와서 국회 연설한 거 보게 되면 많이 알고, 그 전에 문재인 만났을 때도 당신 얘기는 내가 안 들어도 다 아니까 하고 휙 넘어가잖아요. 저는 8월 23일, 24, 25 우리나라 일진이 좋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미국은 콜린 파월 연준 위원장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시사를 줌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죠. 미국은 점점 경기가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편승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다. 경제도 안보가 틀어지면 우리 경제도 나빠지고,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가들이 돈을 빼가니까는 한국 경제는 추락할 수 있죠.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저렇게 어정쩡한 북한 비핵화 아이디어를 내놓지? 이거는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뜻이에요. 막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혀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극히 염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3단계 비핵화로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막아버리려는 그런 수로 읽힌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시면서 양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